자, 오늘 강의는 네이버는 왜 나를 싫어하는가? 이 제목부터 이게 장난이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왜 나를 싫어하는가? 저는 2008년, 9년? 9년부터 블로그에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검색 광고 이런 걸 많이 했었고요. 2009년부터 처음에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거의 2013년 진짜 블로그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키울 때는 IP 다르게 해가지고 한 번에 5, 6개씩 키우고 한 3개 정도는 노출시킬 거고 2개 정도는 혹시 앞에 노출되던 3개가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걔로 다시 노출시키다 죽으면 또 노출시키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하여튼 저는 블로그로 별거 다 해봤습니다. 별거 다 해봤는데 대충 일반적으로 블로그의 일색은 이렇습니다. 무슨 나비의 일색 뭐 이런 것처럼 블로그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뒤에 한번 제가 표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어떻게 글 쓰고 어떻게 글 쓰고 하고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은 하루에 하나씩 45일간 글 열심히 써. 이게 과거의 최적화 공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출됐어. 그러면은 약간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상위 노출이 되는 겁니다. 막 도배를 해요. 그러다가 약 3개월 4개월 지나면 노출됐더니 슉 빠져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저품지 3페이지 블로그로 노출이 안 되면 다시 블로그를 만들어서 다시 막 노출시켜요. 막 노출시키다가 또 죽어. 또 생성하고 최저가 블로그 만들고 막 하고요. 예전에는 막 뭐 이렇게 내 아이디로 죽어. 그럼 내 와이프 거 하다가 뭐 우리 엄마 아빠 거 하다가 장모님 장인어른 하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생성 아이디 막 이런 거 막 했습니다. 기브앤테이크님께서 이렇게 옛날 생각난다고 했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그 하셨나봐요. 예, 동명상련에. 예, 이게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마케팅이야? 라고 한다면은 네, 좀 씁쓸하죠. 그래서 저는 막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마케터인지 그 글 쓰는 타이퍼? 하여튼 이런 건지 하여튼 난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랑 비슷한 시절에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이 오픈에즈 칼럼. 예, 안태현님께서 눈치가 빠르시는군요. 예, 오픈에즈 칼럼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왜 나를 싫어할까? 왜 나를 죽이는 거지? 이 나쁜 네이버. 이러면서 이제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특정 사람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생겨요. 특히 이 상업적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생기는 이야기인데요. 자, 지난 3, 4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2015년 12월 이전에는요. 최저가 블로그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상위 노출이 가능했습니다. 최저가 블로그라고 한다면요. 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이따가 고급 공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뭐 통용이 되지 않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블로그를 운영해야 돼 할 정도로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45일간 열심히 글을 쓰면 돼 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게 나왔어요. 누구나 상위 노출이 가능하고 그럼 모두들 이제 꿈에 젖어 있는 거죠. 나도 이제 블로그로 돈을 벌겠어. 블로그로 한 번씩 해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기브앤테이크님께서 40일 정도 하니까 요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약간씩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 2015년 10월 이전에는 누구나 상위 노출이 가능한데요. 반대로 누구나 저품질 블로그에 쉽게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최저가 블로그는 뭐지?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최저가 블로그. 저품질 블로그 뭐지? 노출이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잘 안 되는 블로그입니다. 안 되는 블로그를 저품질 블로그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자, 블로그 마케팅을 1, 2개월 하시고 이거 보시는 분은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1년, 뭐 보통 2년 이상 해보신 분은 마치 감기에 걸리듯이 이게 환절기 때 감기에 걸리듯이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무조건 이 감기에 걸리듯이 저품질 블로그는 됩니다. 노출 잘 되다가 갑자기 슝 떨어졌다가 노출 잘 되다가 슝 떨.
아씨, 또 블로그 키우고, 또 죽고, 또 블로그 키우고, 또 죽고. 라고 하니, 이런 루머가 퍼집니다. 이게 다 상업적인 블로그 글 때문이야. 라고 해서, 상업적인 블로그 글 때문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가설 세웁니다. 상업적인 글을 쓰다 보면 네이버한테 찍혀서 네 블로그는 저품질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블로그로 돈 버는 활동을 하는 걸 네이버에 찍히지 말자 라고 해서 이 약간 뭐라고 하죠 이걸?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했는데 막 척하는 겁니다. 일상글 쓰고 정보성 글 쓰고 요즘 뭐 야구 하니까 뭐 야구 보크란 무엇인가 야구의 규칙 뭐 여자들이 알아야 돼 야구의 규칙 5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쓰고 근처 맛집 정보 쓰고 뭐 제 사는 곳 동네 뭐 맛집 뭐 아이와 놀러 가기 좋은 거 이런 거 쓰다가 하나씩 쓰는 거예요. 오씨 아줌마 미용실 뭐 추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비상업적인 글 4개, 상업적인 글 하나.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백화점식 우영수 뭐 이렇게 예. 여기 기브앤 테이크님께서 잘 아시는군요. 썩고 올리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막 이 속이려고 하는 거죠. 난 돈 벌려고 블로그 운영하는 거야. 야, 어쩌다가 상업적인 글 이거 하나 올리는데 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막 이런 거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정설이었어요. 이렇게 다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저품질 블로그가 계속 나와요. 사실 이 가설이 맞으면 이렇게 운영하면 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네이버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가 네 블로그 글 뭐가 잘못해서 나왔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강사들이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이 되네? 막 강의를 하고 이게 루머를 키우고 증폭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카더라. 이제 뭐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뭐 제목은 뭐 15자 내외로 적어야 되고 뭐 첫 번째 문단에는 그 키워드 밀도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고 뭐 이미지 뭐 진짜 복잡. 네. 그리고 기브앤테이크님께서는 최적화 30일만 나온다고 하셨는데 잘 나오시는 거의 요즘은 우리 소위 말하는 노출 잘 안 되는 최적화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적화 죽고 이거 반복을 하는데 요즘은 그 최적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들이 이 광고 대행 최적화 만들어줄게 혹은 노출시켜줄게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개런티하는 업체도 많이 없습니다. 그냥 배포형 이렇게 해서 하는 업체들은 많지만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적인 글은 뭐냐? 도대체 뭐를 상업적인 글이라고 하느냐? 앞에서 네이버는 상업적인 글을 싫어하는데 그럼 상업적인 글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분 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거든요. 다들 상업적인 글이 싫다고 하는데 그럼 정작 상업적인 글은 뭐냐? 링크 건다고 상업적인 글인가요? 업체명이 들어간다고 상업적인 글인가요? 가격을 노출시켰다고 상업적인 글인가요? 동일한 키워드를 연속적으로 포스팅한다고 상업적인 글인가요? 아니, 안 상업적인 블로그들 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의 형태를 보고 이건 상업적이야, 이거는 비상업적이야 를 구분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냥 업체명을 내가 지속적으로 썼다고 이게 상업적이게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 블로그 글이 상업적이냐, 내 블로그 글이 비상업적이냐, 이거를 고민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다는 거 또 하나, 네이버는 상업적인 글을 싫어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야 무슨 구랄 치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좀 긴데요. 상업적인 블로그라도 할지라도 검색 결과에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블로그 검색 결과에서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기대하는 검색 이용자에게 노골적인 홍보성 블로그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검색 랭킹이 밀리다 보니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상업적인 글을 앞에서 말씀드린 나누기도 힘들지만 네이버는 상업적인 글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못 쓴 글, 못하네요. 못 쓸 글이 아니라 못 쓴 글이나 질 낮은 글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이거 종종 많이 드는 예인데요. 자, 제가 허벌라이프 한번 봅시다. 블로그 한번 볼게요. 어뷰징 엄청 많이 하는 것입니다. 화면 좀 키워볼까요? 자, 1위, 2위, 3위, 4위, 5위. 예, 비슷하죠? 비슷하죠. 길이 자체도. 이미지도 13개, 10개, 9개, 7개, 예, 16개.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내용을. 자, 클릭을 해서. 자, 여자 얼굴 하나 나왔죠? 그리고 느낌만 보시는 겁니다. 느낌. 예, 느낌만 보십시오. 자, 그리고 댓글 61개, 공감 21개. 그리고, 여기 보실래요? 이 블로그 글에서 많이 본 글 한번 확대해 볼게요. 아이고. 60개, 60개, 60개. 노출시키려면 다 60개를 달고 있어요. 이거 작업한 거거든요. 작업한 겁니다.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또 여자 얼굴 나옵니다. 예. 여자 얼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느낌만, 아까 비슷하죠? 비슷하죠? 아까랑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60개, 64개, 63개, 61개, 60개.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이거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그냥 팔아먹으려고 막 쓴 거거든요. 이런 글이 거지 같은 글이고 이런 글이 별로 안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상업적인 글 썼다라고 해서 문제가 달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여기서 팅글님께서 양산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공식에 따라서 운영하는 이런 글들이 네이버가 싫어하는 거리고 걸리는 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달의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블로그가 없어지고 네이버가 이달의 블로그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블로거들 뽑습니다. 각 영역에. 파워블로그는 1년에 100명을 뽑는다면 이달의 블로그는 한 달에 100명씩 뽑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딜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실제 화면을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냐? 짜잔. 자, 여기에서 블로그 있습니다. 블로그. 튜닝샵 정비샵이라고 있어요. 혹은 자동차 딜러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업체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용소야. 제가 진성이라는 업체 좋아하는데 여기 들어가고요. 자, 대놓고 광고예요. 대놓고 광고입니다. 광고. 방문자도 3,000명에서 2,000명. 자, 다 광고예요, 광고. 대놓고 이거 판다는 거예요. 상업적, 대놓고 상업적, 대놓고. 판매가도 적어놨습니다. 항시대기. 자, 이런 거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알던 상식으로는 죽어야 되거든요. 상업적이. 엄청 대놓고 상업적이잖아요. 안 죽어요. 네이버에서는 오히려 이 블로그 엄청 좋아 라고 하고요. 이 블로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자동차 딜러들 있는 이런 블로거들을 다 좋다라고 네이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는 상업적인 글들이지만 노출시켜줘요. 하지만 글들이 거지 같으면 노출 안 시켜줍니다. 거지 같으면. 못 쓰면.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케이 알겠고 상업적인 글 쓰다가 네이버에 찍히면 저품질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질 낮은 글을 쓰게 되면은 블로그가 저품질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글을 쓰고 좋은 글을 쓰는 상업적인 블로그가 되거나 좋은 글을 쓰는 블로그를 이용하는 게 이제 사실 우리 블로그 마케팅의 목적인 거죠. 저는 약간 내가 글을 잘 쓰는 거 물론 중요한데 나 말고
남의 그 블로거를 통해서 어떻게 내 제품을 홍보하냐. 사실 저는 그게 더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어쨌거나, 좋은 블로그 글을 쓰는 상업적인 블로거가 되는 게 사실 내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도합니다. 그럼 안 좋은 블로그는 뭐야? 도대체 질 낮은 그건 뭔데? 거지 같은 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보시면요. 1일, 1기준, 1주차 14개 등록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2주차 어쩌고 저쩌고 3주차 어쩌고 저쩌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되게 웃긴 게 시간을 정해놓고 잊지 말고 꾸준해. 내가 서울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저는 서울대를 갔겠죠. 아, 참. 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공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 기준으로 4일차에 최대 56개 포스팅을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병원권 쓰지 말고 맛집 병원 키워는 절대 쓰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식들이 사실 옛날엔 통했어요. 2015년 이전엔 통했는데 예 보시면은 이런 공식도 지금 안 통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블로그를 잘 몰라요. 저는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네이버의 트렌드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를 제안하고 저도 제 블로그나 여러 것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저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블로그 마케팅 쪽에 유명한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블로그 강의하면 이 사람?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시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저 잘 모르니까. 다만 이렇게 글 쓰라고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배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글 쓰시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죽어요.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기브앤테이크님께서 좋은 글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좋은 글이 뭔데? 예, 이런 거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C랭크, 블로그 알고리즘이 C랭크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렇게 개수 채우기 혹은 그냥 의미 없이 채우는 건 네, 저품질로 가는 아주 지름길인데요. 그렇다면 좋은 글 뭐야? 도대체 좋은 글이 뭔데? 그럼 네이버가 글을 읽고 있겠습니까? 와, 이걸 좋은 글이네 10점. 이야, 이걸 좋은 글이네 8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글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몇 가지를 언급해놨어요. 이걸 다 공개하지는 않았죠. 다 공개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언급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의 검색 공식 블로그에 좋은 컨텐츠의 그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이 글이 정말 좋은 정성 들어온 글을 써서 내가 좋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좋은 글이면 어떤 수치와 어떤 글,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눈에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 이 내 글이 읽는 사람들이 좋은 글이다라고 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검색된 질의의 수, 검색 후 클릭 수, 클릭 후 머무른 시간 등이 이 글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근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야 좋은 글이네 라고 한다면 검색에서 노출되고 검색에서 클릭하고 검색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다시 방문하고 다시 이웃 추가하고 뭐 등등이 되게 됩니다. 예, 반응, 체류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막 용언을 담은 글,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지. 네, 제가 하여튼 방송이니까 헛소리. 뭐 그 용언을 담은 글이 그 뭔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성스러운 글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글에는 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질 좋은 컨텐츠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컨텐츠를 말하는 강사들의 강의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뭔데? 그걸 말해야 되죠. 질 좋은 거, 그게 뭔데? 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빨간 박스를 쳤던 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C랭크에서 가중치를 주는 여러 가지 점수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블로그 공식이라고 하고 있는 건 첫 번째, 블로그 컬렉션입니다. 블로그 문서의 제목, 본문, 이미지, 링크에 어떤 구성을 해서 좋은 글인지 평가하는 거. 사실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많이 보시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로그 액티비티, 블로그 서비스의 활동 지표, 이거 뭐 이웃 활동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좋아요, 뭐 댓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공식 블로그와 주제 점수입니다. 근데 공식 블로그는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맞는 게 안 되니까 뭐 공식 블로그는 제 따위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블로그 에디터 점수인데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각 문서 여러분들 글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 문서의 핵심 키워드들을 추출해요. 그 키워드들을 보니 이 블로그는 A 주제에 대해서 쓰고 있구나. 이 블로그는 B 주제에 대해서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정해서 이 블로그의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놓고 적어놨잖아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많은 글을 썼을 때 좋은 글이 되고 보통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체류 시간이 저절로 넘어진다라는 이런 독약 같은 알고리즘을 네이버가 만들어 놨습니다. 거지 같은 네 알고리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뭐 네이버가 당연히 바꿀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뭐 따라가야겠죠. 하여튼 주제가 중요합니다.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질 좋은 글 써. 그럼 뭔데 그게?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질 좋은 글을 내 주제에 대해서 글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가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블로그를 2009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한 4년간, 4년, 5년간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블로그 5개도 키워보고요. VPN 아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그런 관심 있으신 분 있겠죠. 막 VPN부터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엔도리 뭐 하여튼 수많은 프로그램 써가지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남은 건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키웠던 블로그들 다 날아갔습니다. 다 죽었고 심지어 제가 운영하던 카페도 없어졌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10년 전에 구글 검색에 선정에 쓰이는 인덱스가 120개라고 해요. 지금은 장난 아니죠. 특히 또 최근에는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 순위를 선정하는데 몇 개 인덱스가 사용될까요? 제가 2009년도에, 2010년도에, 2011년도에 소소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그때 상위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네이버랑 지금 네이버 똑같을까요? 네. 혹시 여러분들 블로그 강의를 들으실 때 저 말고 다른 분들 거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다른 분들 강의를 들으실 때 좋은 강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단기간에 써먹을 수 있는 어뷰징을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는 물론 그 톡 쏘는 맛이 있죠. 독약과 같은 뭔가 짜릿한 하지만 3, 4개월 지나면 여러분 블로그 죽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럼 또 블로그 만들고 키우고 또 하고 또 그런 강의 찾아 들으시 예, 저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네이버의 검색의 허점을 뚫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협업하고 막 이런 거는 단기간 될 수 있지만 제가 3, 4년을 하다 보니까 예, 안태현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네요. 지쳐요, 지쳐. 이거는 블로그 마케팅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알바를 엄청 쓰시던지. 하여튼 사장님이 하실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돈 벌어야지. 이게 언제 이거 쓰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언발의 오줌되게 그래서 저는 그냥 순리를 따르는 편입니다. 저는 예, 지금 어뷰징 여기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곳이긴 한데요. 여기에 크몽. 자, 크몽에 여기 보시면은 마케팅.
예, 장난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뭐 블로그 배포, 블로그 상위 노출. 이왜 PC방 했어요? 모바일 못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통합, 모바일 통합 오케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쓰시는 글들 자체가 정말 좋은 글을 상위 노출시켜 주시는 분들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작업을 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방법들이 많아요. 지금 기브앤테이크님께서 로직이 계속 바뀌어서 요령하는 사람은 후발 대응으로 지치는 구조라고 하셔서 맞습니다. 이 네이버에 저는 어, 힘들어요. 이 이야기는. 저는 이거 한 3, 4년 했더니 예전에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좋은 글을 작성해야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법칙을 현재 믿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그 지금 마케팅을 도와주리는 8년 된 한의원 블로그가 있습니다. 한의원 블로그. 자, 여러분들 8년 된 블로그 보셨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저는 8년 된 블로그에 지금 글 쓰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원래 블로그 마케팅 이런 걸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한의 쪽에 글만 썼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죠. 그 제가 이제 맡게 됐는데 쓰면 쓰는 족족 다 상에 박힙니다. 벅벅벅벅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도배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한의원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의 70% 이상을 다 상위에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은 조금 더 늦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PC는 대부분 다 팍팍팍팍 바뀝니다. 그리고 막 요즘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질환명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땡땡 치료 이러면은 치 점 찍고 료 점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를 또 약간 난 상업적인 블로그 아니 이렇게 쓰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 왜 그런 안 이쁜 방법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스타트업들이죠. 스타트업들. 쇼핑몰 하시는 분들 초기에 강의 엄청 많이 들으세요. 강의 엄청 많이 들으시는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게 좀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자, 왜냐면요. 보시면 오랜 기간이 필요한 오랜 기간. 오랫동안. 그 제가 쇼핑몰 만지 일주일 됐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제가 블로그에 막 글 써요. 그런데 이미 이 업계에서 3년, 4년 된 사람들의 블로그 글을 여러분들 읽을 수 있나요?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되는 블로그 계속 붙들고 최적화 언제 되냐 이거 기다리고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블로그 직원이고 뭐 블로그를 꼭 키워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거라면 사실 블로그를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난 사장이에요. 난 노출을 시켜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해서 노출이 된다라는 지금 현재 알고리즘 속에서 나는 블로그를 일주일 전에 만들었어요. 지금 글을 열심히 써요. 내 글 상위 노출돼서 내가 매출을 번다? 이 효과적인 얘기라고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예.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블로그만 최적화시켜서 돈을 벌겠다? 쌍팔년도식 마케팅입니다. 블로그 마케팅 어떤 키워드가 제일 치열할까요? 물론 다양한 키워드가 치겠지만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치열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 마케팅 다양하겠죠? 블로그 마케팅 예. 어제 9시간 너무 작나요? 예. 어제 9시간 어제 이틀 전 1위 예 썼어요. 시간 지금 내려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계속 블로그에 글만 쓰고 있으시겠습니까? 이 비효율적일까요?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려고 블로그 마케팅 교육 뭐 물론 의미도 있죠. 네, 뭐 의미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라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이게 그 시간이 난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를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제가
엔트로칼님 맞나요? 엔트로칼님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제 강의들을 여러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엔트로칼님께서 질문하셔서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좋은 키워드를 뽑아서 어떻게 노출시킬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라는 건 블로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네이버 TV도 있을 수 있고요. 검색 광고도 있을 수 있고요. 파워 컨텐츠도 있을 수 있고요. 블로그 체험단도 있을 수 있고요. 스토어팜도 있을 수 있고요. 네이버 뭐 지도도 있을 수 있고요. 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조합을 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1인 사업자, 여러분들 1인 사업자 같은 분들, 혹은 뭐 마케팅에 역량이 에너지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건 마에스트로 같은 거예요. 지휘를 하시는 거죠. 좋은 키워드를 뽑아서 어디에 어떻게 노출시키느냐, 누굴 통해서 노출시키느냐, 이걸 고민을 하셔야지. 블로그에 계속 글만 쓰고 노출 밀리면 또 글만 쓰고 또 죽으면 또 제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제가 지금 사업 4년 차거든요. 4년 차인데 제가 그렇게 사업 블로그 마케팅 보셨잖아요. 살아남았을까요? 좀 못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로그만 하는 거 그리고 루머만 따라가시는 거 저는 절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미 네이버는 AI 뭐 무슨 딥러닝 뭐 여러 가지를 잘 막고 있습니다. 잘 막기 때문에 어설픈 팁 뭐 이런 거 하나로 하시는 거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